내가 답을 안 물어보다. 미안해. 답부터 해줄게. 초점 먼저 할게. 질문 맞자? 14번이다. 8, 9, 11. 없니? 13, 15. 문제를 쓰고 있을게. 8, 9, 10. 오늘 그거 봤니? 모의고사? 모의고사요? 응. 어제 한 거예요? 뭐 수능 시험 모의고사. 그거 안 봐도 된다고 해가지고.
해볼게. 8번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보자. 여기 보면은 잘 챙겨놔. 뭐냐면 우리가 근호를 이제 분리한다고 또는 근호를 합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분수꼴 같은 경우는 분모만 음수면 된다고 했었거든. 분모만 음수.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좋아. 분모만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 분모에 있는 x 빼기 6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주의점이 뭐냐면 그러면 분자는 양수여야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0보다 큰데 0이어도 된다. 왜냐면 0은 부호를 바꿔도 똑같지. 그래서 이 등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6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 찾는 거 알아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9번도 해보자. 빠르게 갈게. 9번은 일단 얘가 뭐냐 위아래에다가 1 빼기 i를 곱하면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는 완전제곱 전개하면 i제곱 빼기 2i 더하기 1이고요. 날려주시면 마이너스 i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자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는 마이너스 i다라는 결론도 알고 계시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z가 마이너스 i인 거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i를 n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n값을 잘 찾아주면 되고 4개 단위로 규칙 잡아주면 되거든. 일단 n이 1이면은 당연히 i가 4니까 안 되고 n이 2여야 n이 2가 되면은 i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만족을 하죠. n이 3일 때도 역시 허수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n이 4일 때 조사 한번 해보면 n이 4면 i의 4제곱으로 바뀔 거고 얘는 이제 1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n이 1, 2, 3, 4 4개 중에서 2랑 4 조사해봤더니 2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넷 중에 하나. 그럼 100 아래쪽에서는 넷 중에 하나 되니까 총품을 5개가 가능하겠지. 다음 11번. 11번 이제 중요한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들어가서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될 텐데 바로 해볼게. Z가 이제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고 A, B는 실수인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을 수 있으면 되겠고요. 봐봐 이제 Z가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0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일단 Z랑 Z의 바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Z 바가 혈례복수수 A 마이너스 B I가 될 거고 이게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일 거고 얘는 이제 실수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원래 이제 0보다는 원래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둘 다 0일 수는 없다라는 전제가 있었어. Z가 0이면 안 되니까 둘 다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등호는 빼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가 있겠지. 니엔디그스는 이렇게 가자. 이게 대입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뭐 얘기했었냐면 순허수는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혈례 취하면은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i라는 복소수가 있고 혈례 복소수 취하면 마이너스 i니까 정확하게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z 빼기 z분의 1이 순허수다라고 하면은 얘는 혈례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랑 얘가 뭐만 다른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부호만 이렇게 다르다 라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보면 z 더하기 z바 분수 이쪽으로 넘어가자.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고 우변은 통분을 할게요. 네, 통분하지 말고 더하기지. 우변 통분할게요. z바분의 z 더하기 z바. 자, 얘가 z 더하기 z바랑 같다. 요 등식을 잘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똑같은 게 들어있잖아. 그럼 애초에 z 플러스 z바가 0이거나 또는 어때도 돼? 얘가 얼마여도 되니? 얘가 1이어도 되지. z의 z바는 1이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해.
그러니까 무조건 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리고 딥할게. 똑같이 해볼게. 자, 얘가 순화수인지를 판정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켤레를 취했을 때 부호만 바뀌면은 켤레거든. 부호가 바뀌는지를 조사해볼게. 여기다 켤레 취하면 z바 더하기 z고 z바 빼기 z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의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아예 똑같이 생겼고 여기는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다르게 부호만 바뀌어 있지. 켤레를 취했더니 부호만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순화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판정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세 문제 좀 써보자. 13, 14, 15. 13번만 먼저 해볼게. 실수 A에 대하여 복수 Z의 꼴을 문제에서 친절하게 잡아줬고 이 등식마저도 다 제시를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요. 갖다 넣어주면 Z의 켤레는 4i분의 자, 얘를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a제곱 빼기 4에다가 더하기 4ai 이렇게 해서 집어넣읍시다. 양변에 4i 곱할게. 그러면 4ai고 빼기 8i 제곱 플러스 8일 거고요. a 제곱 빼기 4에 더하기 4의 i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근데 허수 부분은 이미 똑같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풀면은 a의 제곱은 10이고요. 답은 a 제곱 구하는 문제니까 그냥 12 쓰면 됩니다. 14번 하자. 해볼게. 일단은 인수분해 먼저 할게요. 여기 각각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x-5랑 x 더하기 5고요. 여기는 5, 1에 1, 5에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은 만들어지니까 5x 플러스 1이랑 x 빼기 5야. 뭐 이렇게 인수분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i.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 얘는 뭐냐면 켤레를 취했더니 똑같다는 거니까 z가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란 얘기야.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은 0이 되어야 해. 이 자리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면 돼. 미안한데 이 문제가 못하네. a 값이 아니라 x 값이죠. x 값. 어쨌든 여기가 이제 0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가능한 x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5가 될 건데, 자 문제가 복수 z가 애초에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x가 5는 안 돼요. 5 들어가면 얘도 0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켤레 취했더니 부호만 바뀌었대. z가 순화수다. 순화수가 된다라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되니까 이 자리가 0이 된다 생각해주면 간단하게 5랑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뭐 똑같은 룰이 있겠지. 일단은 순화수니까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 여기가 0 되면 안 돼요.
맞죠? 오면 안 되고 얘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곱하면 1이죠. 15. 가능한 값을 다 구하래. 처리하기 전에 우리 얘는 이제 제곱하면은 특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자고 했었냐면 여기 2n 제곱을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n 제곱 하자.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 지수 법칙이라고 하자. 다음 거 마찬가지야. 루트 2분의 1 빼기 i를 먼저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i가 되면 쓰다. n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면 쓰다. 자, 이게 fn이고 이제 얘로서 가능한 값들이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허수단위 i의 4개짜리 주기성을 관찰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4개만 넣으면 돼. n이 1, 2, 3, 4일 때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n이 1이면 얘들아 지수가 홀수일 때는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0이거든. 지수가 홀수면은 얘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형태가 무조건 0으로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n이 2가 되면은 i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n이 4면 i의 4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은 0, 마이너스 2, 2가 될 거고 다 더하면 최종 답은 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두 친구는 빨리 채점 하자. 2분 뒤에 30분의 진도 나올게요. 월요일이라 힘들지. 월화수목금 다 힘드네.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끝내고 이제 2차 함수 들어갈게요. 2차 방정식에 유형 하나 남아있다라고 했었어. 개념원리로 와서 127페이지로 오시고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주제 혈렉입니다. 이 혈레그는 얘들아 일단 2차 방정식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라서 또 중요도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따는 2차 방정식이지만 뒤에 3, 4차 방정식도 풀 거고
이제 모든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n차 방정식에서는 똑같이 다 성립하는 성질이야. 뭐냐면 정확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2차 방정식이 있어. 여기에서 일단은 상황이 두 개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유리계수일 때, 모든 계수들 그리고 상수항들이 유리수일 때가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실수계수일 때야.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 내용 거의 똑같거든. 먼저 이제 유리계수일 때를 살펴볼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거는 근이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두 개 이렇게 써볼게.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조금 다 분리해서 써봤어요. 근의 공식을 세분화해서 분리하면은 두 근이 이렇게 써지는 거 같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했냐면 A, B, C가 이제 유리수다라는 가정을 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지. A랑 B가 유리수기 때문에 뭐 유리수끼리 나눠도 당연히 유리수잖아.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유리수로 고정이거든. 유리수로 확정이야. 맞나요? 이 자리는 무조건 유리수야. 근데 이제 오른쪽을 좀 보실 때 얘가 제곱수면 루트가 사라지겠지만 얘가 제곱수가 아니면은 루트가 살아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자리가 무리수인 상황을 보는 거야. 이 자리는 유리수고 이 자리는 무리수야 만약에. 그러면 그들의 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무리수 자리에서 부호만 달라져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유리계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 자리에 루트가 이제 안 사라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얘기냐면 P 마이너스 루트 Q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의 공식의 형태상 이 자리에 루트가 안 사라지면은 여기에서 부호만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다. P는 유리수일 거고, 그죠? 됐는가? 그 다음에 실수일 때도 한 번에 정리해볼게. 실수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실수일 때 A, B, C가 실수면 이 자리가 실수로 확정이지. 실수끼리 나누면 당연히 실수잖아. 근데 이번에 여기 뭘 볼 거냐면 여기가 허수일 때를 볼 거야. 그러니까 근호 안에 음수가 나왔을 때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자리가 실수고 이 자리가 허수로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두 근의 형태는 풀마로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제시를 하면은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냐면 P 마이너스 Q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얘랑 얘 자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니까 서로 켤레죠.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바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목이 켤레근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문제 어떤 거 나오냐면 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A, B, C가 유리수다라고 문제에 써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다 라고 알려줘. 그럼 여러분들이 판정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한 근은 1 빼기 루트이다 라는 걸 쓸 수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위정계수 A, B, C의 값들을 찾아내는 문항이 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은 얘랑 얘를 잘 조합해서 또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 만약에 A, B, C가 실수래.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주냐면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뭐 2 플러스 3i다 이런 식으로 한 근을 알려줘.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 계수일 때는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2-3i다 라는 거를 스스로 판정 지을 수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근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A, B, C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로 A, B, C를 잘 결정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 적용을 해볼 건데 127쪽에 필수 15번에 있는 두 문제 다 해볼 거거든. 여러분들이 해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자, 두 개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 B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는데 근이 무리수로 등장을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3 플러스 루트 2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켤레근에 대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두 근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과 계수로 갑시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은 B가 될 텐데 실제로 두 근 더하면 6이고 두 근 곱하면 9-2니까 7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나 더. 다음 거. A, B가 실수야. 실수 계수일 때 근 자체가 허근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너의 켤레 복소수인 1 빼기 2i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판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야.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 b고요. 실제 두 개 더하면 2고요. 곱하면 1 빼기 4i 제곱이니까 5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켤레가 됐을까? 그래서 개념 원리는 2차 방정식 이게 끝이고요. 마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유형 24번은 이따가 하고 앞을 121쪽으로 와서 혈액은 얘기부터 쭉 진행을 할 거라 유형 25번부터 좀 해볼게 먼저. 방금 연습했던 거 좀 적응을 해볼게요. 676번을 해보자.
해볼게. 이거 실수 계수니까 혈례근 개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근데 이거 다른 근 쓸 때 2-i분의 5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분모 실수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위아래 2-i를 곱해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럼 5분의 약분될 거고, 한 근이 2-i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i일 수밖에 없다 쓰면 된다고. 반드시 분모에 이제 허수가 있을 때는 분모의 실수화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거계수로 갑시다. 자, 두근의 합과 곱을 보실 거고요. 두근의 합 4는 a 플러스 b, 두근의 곱 5는 ab.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됐을까? 자, 안 외우신 분 없죠? 수행공식 그대로 밀어 넣어서 계산합시다. 64 빼기 15 곱하기 4고요. 4. 그래서 이 얘들아, 이 혈례근 얘기는 되게 개념은 쉽거든. 개념은 쉬워. 그냥 뭐 이제 유리계수면은 무리근에서 무리수의 부호만 바꾸면 되고, 실수계수일 때는 혈례복소수 관계에 있다,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그 문제 발문에 따라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어디로 가냐면 122쪽 한 페이지 넘겨서 679번 해볼게.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얘는 이제 딱 봤을 때 알파랑 베타를 직접 근을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연산을 이런 게 아니고요. 봐봐. 요거 실근 가지니 합근 가지니? 허근 가진다. 한 별씩 생각해보면 보다 작지? 그러면 허근을 가질 때 지금 개수가 실수잖아. 실수 개수인데 근이 허근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서로 혈례 관계라는 얘기야. 알 수 있겠어? 허근 가지니까 알파랑 베타는 서로 혈례 관계야. 그러니까 굳이 문자를 두 개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둘이 혈례 관계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베타 바가 뭐란 얘기야? 베타 바가? 마이너스 베타 바가 알파 알파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는데
얘네들이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고. 켤레 관계. 그러니까 베타의 켤레를 취한 게 알파일 거고 당연히 알파의 켤레를 취한 건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둘이 켤레 관계니까. 그래서 이 알파 반은 베타가 돼. 그래서 사실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보자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두근의 합이 2고요. 두근의 곱이 3이니까 그대로 곱셈 공식으로 넣어주면 될 거고 한 번에 쓸게. 개념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을 거야. 684번도 해볼게. 꼼꼼하게 많이 풀고 가자. 84번. 쉽지 않지? 이게 그러니까 혈액은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혈액은 자체 개념은 되게 쉬워. 그냥 부호만 바꾸면 돼 이거니까 별로 개념이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제 방금 풀었던 679번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 68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안 해버릇한 거를 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좀 어렵거든. 684번은 되게 문제가 중요해. 이 문제의 풀이 자체가 중요하거든. 잘 숙지해놓고 과제할 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한다로부터 이 조건을 이용해서 m과 n의 값을 뭔가 결정짓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를 보고 그러니까 너네가 안 해버릇한 걸 지금 써볼까? 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해볼까? 내가 봐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만약에 한 근이 P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것은 식에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많이 했을 거예요. AP 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 처리하는 거는 유형으로도 많이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거냐는 거지. 거꾸로 방금 여기 써있던 거 떠올리면 돼.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 방정식의 한 근이 z였다 쓸 수 있겠네. 이게 좀 어려울 거야. 그럼 이거 제 기능이 뭐냐? m과 n은 정수고 얘들아 정수면 당연히 실수지. 근데 한 근이 무슨 수라고 했냐면 허수라고 했어. 그럼 또 다른 근은 반드시 뭐로 확정인 거냐면 z 바로 확정인 거야.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되게 잘 해석을 한 거고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z랑 z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는 두 근에 뭘 준 상태냐면 두 근에 합을 준 상태지. 두 근의 합이 8이기 때문에 m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8로서 확정이 됩니다. m은 확정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m 플러스 n의 최소를 물어봐. 그럼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n의 최소를 물어봐. 그럼 우리는 n 값만 잘 결정하면 되는데 풀이 과정 진행 중에서 n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채택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진행하자. 봐봐. 두 근의 합이 8이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8인 거 구해가지고 지금 방정식이 이렇게 써졌잖아. 네, 잘 생각해봐. n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된다는 건 뭔가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n 값이 뭐 몇보다 크다 또는 몇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부등식이 있을까요? 한별식이겠다. 그치? 자, 무슨 근 갖는다고 했어요? 애초에? 허근 갖는다고 했지. 그럼 한별식은 0보다 어땠어야 되고요? 작았어야 됐고요. 따라서 짝수 판별식으로 16-n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일단은 16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얘에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기로 했으니까 n에다 몇 대입해주면 될까? 17이 합리적이겠지. 17 넣어주시면 답에 9가 되고 이 문제는 잘 정리해놔. 중요한 문제. 걸리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될 거야. 잘 생각해 보면 돼. 얘를 보고 방정식의 근이 z다. 그래서 혈례근이다. 이 개념이랑 그 다음에 n 값은 부등식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당 2차 방정식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등식은 판별식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꼭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수학에서 좀 어려운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거꾸로 적용시키는 게 좀 약간 무에서 유를 참조한 느낌이라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나머지는 과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유형 26번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 돼 있는데 여기 좀 별거 없거든. 그냥 686번 하나 해보면 어떤 유형인지 알 것 같아. 686.
아유 졸려. 오늘 26일인가? 예. 9월 목요일부터 시간표 바뀌는 거 1시에 오시면 돼요. 1시 오셔서 자수학 하시고 메타 하시고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29일 아니야? 29일부터 메타랑 자습이에요 1시에. 1시에 와서 자습하다가 메타 하다가 저녁에 수업. 왜 학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안 돼서. 학교 그 인원별로 조사를 할 건데 학교 끝나는 시간 이후에 바로 등원해야 돼. 메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5시에 등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축 수업 하지 않아? 모르겠다. 수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저 그러니까 단축 완전 일찍 끝나. 5시에 수업 시작이죠. 수업 시간 5시. 인데 요일별로 좀 상의할 거라서 이따 또 확인을 해볼게. 월화수목금 좀 상의할 수도 있어. 5시인가? 아무튼 수학은 8시고요. 월수금. 근데 금요일에는 왜 1시에 와요? 그러니까 등원이 1시라고. 등원이 1시. 와서 자주학하고 다 하고 수업. 이해하지? 다시 또 문제 해줄게. 아무튼 얘들아 얘 이제 간단하죠?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두근의 합이 얼마야? 3. 합이 3이고 곱은 5야. 네,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5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이 되려면은 1차항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이 5가 되려면 플러스 5를 쓰면 되겠다. 이게 거꾸로 가시는 거. 할 수 있겠죠? 넘겨서 694번 하나 더 해볼게요. 694번. 쌤, 저 686번 저렇게 푼게 맞나요? 저걸 두근으로 잡고 했는데 왜 3하고 8 5가 십오. 마이너스 8하고 15가 나와야 되는 어. 미안. 합이 8, 곱이 15. 쏘리. 694. 나도 아침 진짜 정신이 없다. 별일도 많아. 풀어봅시다. 뭐 터프라고 돼 있는데 각각의 모양이 어렵진 않거든. 보면은 기억해. 근의 부호 판정이야.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곱을 한번 외우면 합이 얼마냐면 6이고 곱이 얼마냐면 4인데 더한 것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둘 다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되시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둘 다 양수겠지. 그 다음에 이런 루트의 합은 어떻게 처리하자 했었게?
양변 제곱해서 처리합니다. 양변 제곱이에요. 기억합시다. 양변 제곱. 그러면 좌변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이거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근호 합치지 말고 2 루트 알파에 루트 베타 는 10이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 배운 거 얘네 둘이 근호를 합칠 때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나 일단은 기억보기 자체에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근호 그냥 합쳐도 상관없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 루트 알파 베타 그냥 합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지금 10이냐 물어봤거든. 맞는지 확인해보자. 자, 얘가 6이고요. 얘가 4면은 루트 4가 2고 2까지 곱해주면은 4 처리가 될 테니까 답은 10이 맞겠지. 자, 디귿 해볼게. 얘가 두 근인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얼만지를 계산을 해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알파 베타 두 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값 끌고 와서 보면 36에서 8 빼는 거니까 28일 거고요. 자, 얘는 그냥 4의 제곱이니까 16이야. 그래서 합이 28에 곱이 16인 방정식은 빼기 28x에 더하기 16 되시겠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거가 되겠네요. 다 맞네요. 요까지가 2차 방정식의 대표적인 얘기들 우리가 진행 다 했어요. 이제 오른쪽에 활용할 건데 서타임 끝나기 전에 699번 하나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구구 잠깐 봐볼래? 오른쪽에 도형의 활용이야. 도형의 활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2학년 2학기랑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직전학기잖아. 2-2에서는 핵심이 뭐야? 도형의 닮은 파트가 가장 어려웠을 거고요.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도형에는 뭐 삼각비도 있고 한데 일단은 메인이 원이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요 얘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3-2를 만약에 잘 학습을 하셨으면은 요런 말 혹시 들어봤니? 할선 정리라고 들어봤니? 살면서 처음 보니? 그러면 내가 첫 타임은 이거 공식하고 증명하는 것까지 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할선 정리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할선 정리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원이 있어. 자, 원 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이게 현이잖아. 현끼리 분할한다라고 해서 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현 두 개를 그리면 되거든. 그러면 봐봐. 이만큼 조각의 길이를 A, 이만큼 조각의 길이를 B, 이만큼 조각의 길이를 C, 자, 이만큼 조각의 길이를 D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결론이 뭐냐면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돼. A 곱하기 B를 한 게 C 곱하기 D랑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거든. 이게 할선 정리의 첫 번째 스토리인데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봐봐. 내가 요렇게 해서 보조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 그럼 지금부터 뭐 쓸 거냐면 할선 정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증명 원리가 원주각이랑 닮음 쓰는 거거든. 원주각 얘기 한번 해볼게. 봐봐. 이쪽 호에 대한 이쪽 원주각 보이니? 이쪽 호에 대한 이쪽 원주각 보이나? 똑같겠지. 왼쪽 좌측에서 마찬가지야.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 이쪽 호에 대한 이쪽 원주각 똑같죠? 그래서 윗삼각형과 아랫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편의상 x라고 하자. 그래서 닮은 관계를 길이비로 변환을 해보면 우리 이 각에 시작해서 점에서 x로 가는 비율로 써볼게. 다시 미안해. 이 빨간 선 기준으로 초록색에서 x로 가는 비율로 쓸게요. 그러면 밑에 삼각형에서 a 대시는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d 대 b랑 같지? 그래서 내양곱 외양곱 처리하시면 a, b는 c, d가 된다. 이게 할선 정리 첫 번째 얘기입니다. 되시나요? 이거 외웠어야 돼. 얘는 22년도인가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이 할선 정리 얘기가 수능에 나오는 공식이야. 알고 있어야 돼. 외워서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요렇게 그리면은 원의 접선이라고 하나? 그리고 요런 포인트를 기준으로 안쪽에 뚫리게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 A고 여기 B고 전체 길이를 C라고 할 때 얘는 뭐가 성립하냐면 A의 제곱은 B 곱하기 C가 성립해. 자,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얘는 22년도 수능에 수학원,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원이었는데 지금 대수죠. 대수라는 과목에서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고3 기준 옛날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고 지금은 미적2로 넘어갔는데 미적2에선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고3 때까지 나오는 공식인데 얘도 이제 증명을 해볼게.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자. 그럼 뭐부터 볼 거냐면 너네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한번 볼게. 혹시 여기랑 같은 각 보여? 어디야? 여기지. 이름하여 접현각이라고 하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이라고 해서 중3-2 교육과정에 그대로 있고요. 교과서에도 있는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 각이 같다는 거는 또 닮은 관계가 하나 보이거든. 이 자리를 공통각이라고 봤을 때 이 삼각형이 x랑 초록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큰 삼각형도 x랑 초록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 닮음이야. 그럼 닮은 비율 관계를 초록색에서 x를 감싸는 방향으로 닮은 관계 써볼게. 초록색 출발해서 x를 감싸는 a 대 b는 초록색에서 x를 감싸는 방향으로 c 대 a랑 같지. 정리하면 bc의 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도 외워서 쓰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런 보조선을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외우는 게 맞아.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원이 있어. 이번에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뚫리게 두 개를 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전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이 전체 길이를 D라고 하면 왠지 뭐가 성립할 것 같아? 여러분들 감이 있잖아. 어떤 곱셈 관계가 성립할까? 왠지 얘가 성립해. 얘도 이제 증명을 해볼게. 연결하시고 연결 한번 해보실게요. 그럼 이제 안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시킬게요. 이번에 이제 원주각 또 쓸 거거든. 봐봐. 자, 얘가 원의 하나의 호가 돼. 이쪽으로 쏘면 원주각이 이 호 기준 이쪽 원주각이랑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공통각으로 인지를 하면 닮은 거 보이니? 요 삼각형 점 x, 이 삼각형 점 x지. A의 닮음으로써 또 닮은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 닮은 비 한번 써볼게. 점에서 출발해서 x를 감싸는 방향으로 간다. 이
AB 삼각형에서 D 대 A가 되겠지. 점에서 출발해서 X를 감싸는 방향으로 이 삼각형에서 진행하면 얘 대 얘일 거야. B 대 C겠지. 그래서 내향의 곱 AB는 내향의 곱 CD와 같다. 이렇게. 해서 할선 정리의 세 가지 버전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야. 정리하고